2009년 2월 겨울의 제주. 퇴근 후 평범한 길을 걷던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숲속에서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제주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빠르게 한 남성을 가리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단순하지 않은 의혹과 모순으로 뒤덮였습니다. CCTV 기록, 알리바이, 그리고 법정의 결론까지.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9년 2월 1일 밤 11시경. 피해자 윤지 씨는 보육교사로 근무를 마치고 남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중이었습니다. 제주 시내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은 뒤 하차한 것으로 확정되었지만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일 오전 8시경 제주시 인근 숲속에서 윤지 씨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은 확정적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교살이었고 몸에는 격렬한 저항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각을 2월 2일 밤 11시에서 2시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옷까지 일부는 어긋난 상태였고 손톱 밑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나 명확한 DNA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그날 밤 윤지와 술을 마신 남자친구 성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본 인물이었고 평소 다툼이 있었다는 주변인의 증언까지 더해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수색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숲은 경찰과 군 인력이 투입돼 샅샅이 뒤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제주 보육교사 피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지역 사회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언론 앞에 나와 딸을 죽인 진범을 반드시 밝혀달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방향은 곧 남자친구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곧 반전을 맞이합니다. 유죄를 입증할 것으로 보였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영상 속 성민은 2월 2일 밤 12시 이후 제주 시내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신이 발견된 숲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본 경찰의 시각과 충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시간대와 장소를 감안할 때 그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그의 알리바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숨진 시각을 좁혀야 할 여러 단서도 애매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1시에서 2시로 넓게 설정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술자리 이후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이는 둘은 평소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남자친구가 범행 후 시신을 버리고 제주 시내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적 증거는 부족했고 CCTV가 보여주는 알리바이는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는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남자친구가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숲속에서 그녀의 생을 끄는 것일까?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단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지나치게 깔끔했고 결정적 증거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듯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장면을 한국의 다른 미제 사건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1991년 마산 장군동 여중생 실종 사건, 그리고 1990년 전주 노송동 살인 사건. 모두 젊은 여성을 노린 범죄였지만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끝내 진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준 건 섬뜩한 진실이었습니다. 진범은 언제나 피해자의 곁에 있던 가장 평범해 보였던 얼굴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정말 무죄가 입증된 그 남자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어딘가에서 아직도 범인의 그림자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하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폐쇄된 기록이었습니다.